안녕하세요. 메타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PB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성능이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에 따라 트랜잭션 지연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클레이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한 트랜잭션 지연 시간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개발자들과 일반 사용자들이 클레이튼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레이튼 온라인 툴킷을 개발 중입니다. 목차는 개요, 비교할 블록체인 선정 및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성능은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능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지연 시간과 처리량이 있는데요. 지연 시간은 어떤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 처리량은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요청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처리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1초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양을 의미하는 TPS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은 이 중 어떠한 특성을 갖춰야 할까요? 메타버스에서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빠르게 실행되고 완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행동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이 생성되어야 실제로 트랜잭션이 처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 생성 시간이 10초에서 20초 사이인 이더리움에서는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은 10초에서 20초 사이의 값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에서 1초 동안에 처리되는 트랜잭션 수는 15개에서 20개 사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의 트랜잭션이 처리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량으로는 사용자의 행동이 빠른 시간 내에 완결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연 시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했고, 사용자의 행동이 완결되기까지의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서비스의 가장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블록체인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설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실험은 지연 시간을 비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를 표방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실험을 시작했던 5월 1일 기준 코인마켓겟 기준으로 52권 네이티브 토큰 중에서 블록 생성 시간이 10초 이내인 체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싸고 빠르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 하모니와 트랜잭션 확정 시간이 짧은 헤데라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표는 비교 대상들로 선정된 11개의 블록체인들입니다. 블록 생성 시간은 하나의 블록이 생성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time to finality란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된 이후 블록이 완결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결된다는 것은 그 관련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추가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ime to finality 아래에 있는 즉각적 완결성은 블록이 생성되고 나면 그 블록은 되돌릴 수 없고 추가적인 확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폴리곤의 경우에는 20번의 확정을 필요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블록이 생성된 뒤 그 이후에 20개의 블록이 추가적으로 생성되어야 해당 블록이 완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표의 정보들의 출처는 각 체인의 공식 문서이며 문서가 부재한 경우 각 체인의 익스플로러와 기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시간 측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VM 계열의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을 전송한 뒤 그 트랜잭션이 들어간 블록이 생성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연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을 사용자 단에서 트랜잭션을 생성 및 서명 후 전송한 시간부터 영수증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을 트랜잭션 처리 시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처리 시간을 정의한 뒤 코드를 작성하여 해당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였는데요. 코드를 작성할 때는 각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의 트랜잭션 전송 예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체인의 퍼블릭 R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체인에서 매 1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수료를 고려하여 간격을 더 길게 설정한 체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랜잭션 처리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혼잡도나 실제 네트워크의 지연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하였는데요. 네트워크의 혼잡도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생성하기 전에 최신 블록의 가스 사용량과 트랜잭션의 개수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API를 불러올 때 지연 시간이 각각의 API 엔드포인트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최신 블록 넘버를 가져온 함수와 같은 간단한 쿼리를 보내고 응답을 받기까지의 왕복 시간을 핑타임으로 정의한 뒤 수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의 가격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였는데요. 트랜잭션이 실행된 후에 해당 트랜잭션의 수수료 비용과 그 비용의 미국 달러 가격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보내려면 각각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설정해야겠죠. 각 블록체인별 트랜잭션 수수료는 공식 문서에 트랜잭션 생성 및 전송 튜토리얼 코드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블록체인별로 어떻게 설정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수료의 관점에서 수수료를 통해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체인들과 그렇지 않은 체인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체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발란체와 폴리곤은 EIP1559를 사용하고 매 트랜잭션마다 Max Priority Fee per Guess와 Max Fee per Gu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발란체에서는 아발란체 JS SDK에서 제공하는 Get Max Priority Fee per Guess 메소드와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폴리곤 POS 체인은 가스 스테이션 엔드포인트에서 비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값들 중 스탠다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폴카닷은 기본적으로 웨이트 피가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선택적으로 팁을 추가하여 트랜잭션 처리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튜토리얼에서는 팁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론드 또한 사용자가 가스비를 지정할 수 있지만 튜토리얼을 참고하여 기본으로 제공되는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라이어리티 피가 없는 가스비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BNB 스마트 체인, 하모니, 팬텀이 있습니다. 가스비를 높게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개의 체인 모두 웹3.js 라이브러리에 호환되기 때문에 get gas price 메소드를 사용하여 가스비를 설정하였습니다. 트랜잭션 수수료가 고정이거나 네트워크 혼잡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라나와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적으로 달라지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클레이트는 현재 동적 가스비가 적용되었고 get gas price 함수를 통해 계산된 가스비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데라는 미국 달러로 트랜잭션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전송 시에 H바와 US 달러 환율에 따라서 계산된 H바 가격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밸류 트랜스퍼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서명을 한 뒤 보낸 시점부터 블록에 포함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명을 한 뒤 전송하기 전 스타트 타임을 측정했고 영수증을 받은 시점에 엔드 타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 시간을 나타내는 레이턴시는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뺀 값으로 정하였습니다. 솔라나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에 연결한 뒤 솔을 전송하는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고 그 인스트럭션을 추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서명한 뒤 스타트 타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send and confirm raw 트랜잭션 함수를 통해 트랜잭션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엔드 타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드 타임과 스타트 타임의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6월 8일부터 15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 그려진 것들입니다. 클레이튼의 트랜잭션 처리 시간의 평균 값은 약 2.1초로 비교 대상들 중에서 트랜잭션 처리 시간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초 블록 생성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 시간도 1초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평균 값은 약 8.8초로 실제로 값들은 약 2초에서 30초 사이에 값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폴리곤 POS 체인의 경우 평균 값은 10.9초 정도이지만 주기적으로 100초 이상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레이튼 다음으로 평균 처리 시간이 작았던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대부분 2초에서 5초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다른 블록체인의 결과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한 11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평균 트랜잭션 처리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표준 편차를 에러바로 나타내었습니다. 범위가 넓게 분포해 있던 폴리곤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모니나 팬텀의 경우도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레이트는 이 중에서도 평균값과 표준 편차 모두 가장 작은 값을 가졌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2초에서 3초 사이에 트랜잭션이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집 결과는 일주일 뿐이지만 6월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은 참고 문헌의 실험 결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네트워크 혼잡도가 많은 블록체인은 느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체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타겟 가스 사용량에 가장 많이 도달한 폴리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신 블록에 가스 사용량이 많았던 트랜잭션들을 제외시킨 뒤 평균을 계산하고, 그 값과 기존 트랜잭션 지연 시간 평균과 차이가 큰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블록의 가스 리밋의 90% 이상을 많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각각 평균을 계산해보면 10.919초에서 10.785초로 감소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발표의 편의를 위해 일주일 데이터만 가져왔지만 6월 한 달로 계산했을 땐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최신 블록의 가스 사용량으로 측정한 네트워크 혼잡도는 지연 시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의 가스 리밋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비슷한 과정으로 계산해본 결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결과 저희는 비교 대상들 중 클레이튼이 평균 트랜잭션 처리 시간이 가장 빠른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클레이튼은 즉각적 완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결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클레이튼은 가장 빠른 트랜잭션 지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클레이튼은 실시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에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지연 시간에 집중해서 알아보았지만 TPS도 중요한 성능 지표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산을 교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TPS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각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주장하는 TPS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측정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서는 테스트 환경을 통일하고 실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실험은 별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띄우는 방법을 제공하는 체인들에 한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FT와 NFT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통해 자산을 주고받는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를 고려한 TPS 측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험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이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